자, 자, 여러분들 잘 쉬셨죠? 이제 오늘 OT를 했고, 오늘 첫날 첫 수업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겠지만 첫 수업이 또 제일 중요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교시가 지났는데, 아직도 떨리네. 맞죠? 내일 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14년 동안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생물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는데, 하여튼 개강할 때는 어김없이 약간 울렁증이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누르기 위해서 속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고, 마스크가 없으면 더 좋은데, 인상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상당히, 좀 웃는 얼굴이기 때문에 아마 생물 수업 들으면서도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변리사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금방 우리가 문제 풀면서도 하긴 했는데 상당히 놀라울 거예요. 이게 세균에서 많이 나오구나. 그리고 중독돼 있구나. 이 출제자들이. 그리고 어디까지 중독돼 있느냐 하면 똑같은 표현을 써요, 또. 이게 보통 다른 성인 시험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출을 잘 봐야 돼요. 기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시중에 보면 기출이 보통 한 5년치 아니면 한 14년치, 13년치를 묶어놓은 거는 많던데 21년치를 묶어놓은 건 없어요. 21년치를 그럼 해설을 다 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해도 되겠죠. 21년치입니다. 21년치. 이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21년치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출을 통해서 좀 더 시험의 본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2교시도 또 똑같아요. 우리가 진액을 공부할 건데, 그러면 변리사 생물은 진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진액을. 의외로 원액보다는 좀 적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의외죠. 진액을 많이 바라볼 것 같은데, 우리가 진액이잖아. 오히려 진액 문제는 많이 없어요. 20년치 쭉 분석해보면. 하여튼, 아까 원액에서 거의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수정할 거 하나 있죠? 자, 제가 말할 때, 이론하고 필기라고 말하고 있잖아. 첫 시간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론은 요거고, 필기는 요 색깔이죠. 맞죠? 그래서, 필기 노트에 7쪽 잠깐 보세요. 수정할 거 하나 있죠? 수정할 게 있죠? 필기 노트. 우리 학생들이 매의 눈으로 봤죠? 그 매의 눈으로 봤는데, 요거 찾아보면 되겠죠? 그 그림의 밑에 보면 7쪽에 그 성선모라고 적혀 있죠? 성선모인데, 여러분들 요래돼 있잖아. 그치? 아니지,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죠.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모하고 선모는 다릅니다. 아까 기출 문제 풀 때 요 표현이 있었어요. 선모하고 선모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그 변리사는 입시라고 안 하니까, 맞죠? 고시라고 할게. 고시 팁을 좀 주면은, 맞죠? 고시죠, 우리. 네. 자, 고시 팁을 줄게요. 고시 팁을 어떻게 줄 거냐면, 요거 하고 이제 우리 진입 공부합시다. 우리가 아까 그 원액 있었잖아, 원액.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 진정 세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그렇게 문제 풀었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출제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논리인데,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원액은 아까 공부했듯이 니은이죠, 니은. 선모하고 편모가 있죠. 맞죠? 아까 전에 공부했죠. 요 보면은 니은, 선모하고 편모가 있어요. 맞죠? 우리 변리사 생물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구성 성분이라고 적어보면 되겠죠. 필러스가 있고 플라젤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들을 때 좀 잘 따라오면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생물은 그 여러분들 처음 보는 단어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그 쫄지 말고 그냥 박윤 여러 번 하면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생물쌤이 누군지 알죠? 내 이름 뭐라고? 나 박윤이야. 나 박윤이죠. 박윤이 어색하지 않죠, 지금. 벌써 안 어색해졌잖아. 생물 공부도 이와 같아요. 박윤에 대한 뜻을 몰라도 돼요, 실제로는. 내 윤자는 윤택할 윤자잖아. 윤택할 윤자라는 걸 안다고 해서 박윤을 더 잘하는 건 아니야. 그냥 박윤이야. 박윤만 그 글자만 알아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필기도 하고 기출문제도 좀 풀어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 나왔을 때 너무 어색해 안 해도 돼. 그냥 여러 번 반복시켜 줄게.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기능이 또 나오잖아. 점을 딱 찍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는 뭐 한다고 했느냐, 아까? 부착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접착한다고 했죠. 접착하는 거고, 얘는 운동하는데 어떤 운동한다고 했느냐면 편모에 뭘 한다고 했죠? 회전 운동을 하는데 요 회전 운동을 할 때 원리가 뭐냐면 원리가 바이라고 하면 되겠죠. 바이 양성자의 위치 에너지 또는 농도 기울기라고 적으면 됩니다. 위치 에너지 또는 농도 기울기라고 얘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다시 또 반복해 줬잖아. 이 두 번째 반복이니까 좀 더 친숙해져 있죠. 아까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야. 공부 똑같아. 뭐 민법 다 똑같아. 알겠죠?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 번 해독을 하셔야 돼. 여러 번만 하면 돼. 이게 뭐 여러 번. 알겠지? 자, 그다음 봐봐. 진액이잖아. 그럼 진액은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바로 고시 팁이야. 고시 팁이라고. 이게 이거지. 근데 얘는 편모 이렇게 안 한다. 발음도 어렵다. 알겠죠? 이런 글자를 안 써. 알겠죠? 번역했을 때 이런 글자 안 씁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편모야, 편모. 자, 그다음 구성 성분이 재밌는데 봐봐. 고시 팁을 주면은 얘는 구성 성분이 달라요. 다르죠? 필러스하고 플라젤린인데 얘는 똑같아. 얘는 뭐로 돼 있느냐면 얘는 투블린인데 투블린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거 이제 배우겠죠? 앞으로 저랑 배울 건데 미세소간 적어봐라. 미세소간으로 돼 있어. 그러면 재밌지? 진액은 선모하고 편모가 구성 성분이 똑같아요.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미음. 선모는 진액도 이렇게 짧아요. 그리고 편모는 이렇게 길어요. 맞죠? 그런데 구성 성분은 뭐다? 필러스나 플라젤린이 아니에요. 투블린이에요. 이렇게 반복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기능은 짧잖아. 짧으니까 얘는 접착과 얘도 부착의 역할을 합니다. 됐죠?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편모에 이제 비워 놓으세요. 운동을 하긴 하죠. 운동을 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딴 게 강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좀 가르쳐 주려고 필요한 거야. 그냥 얘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면 관찰 결과 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회전이니까 보세요. 요런 운동을 합니다. 회전. 이게 회전이고요. 힘 운동은 뭐냐면 내 손 보세요. 자동차 있죠? 자동차 물기 닦는 거. 요게 힘 운동이야. 그러니까 운동은 맞는데 글자가 다릅니다. 알겠죠? 다른 거 고르면 돼. 시험에서. 그다음 자, 요거 힘 운동할 때 얘는 뭐를 이용하느냐 하면 얘는 ATP에 의해서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바꿔서 냅니다. 바꿔서 내면 틀린 거겠죠? 회전 운동은 ATP가 한다. 틀렸습니다. 회전 운동은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입니다. 그 다음에 힘 운동은 양성자의 농도 기울기로 힘 운동합니다. 틀렸습니다. 힘 운동은 ATP에 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힘 운동은 진정입니다. 아닙니다. 힘은 진액입니다. 회전 운동은 진액입니다. 아닙니다. 회전 운동은 진정세균입니다. 됐죠? 보기 다 만들어냈어요.
요런 거야. 그래서 뭐다? 고시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책을 정확하게 한 번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멍하게 10번 읽으면 멍하게 틀려요. 보통 그렇죠. 객관식 문제는. 많이 읽었는데 왜 자꾸 틀리지? 그냥 읽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확하게 읽는 게 엄청 중요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배워요. 알겠지? 자, 그래서 자, 내용 정리됐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진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이론서는 바야흐로 12쪽 펴시면 됩니다. 12쪽. 그 다음에 필기 노트는 그 8쪽을 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8쪽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요런 얘기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오늘하고 내일 배울 거야. 오늘하고 내일 보면은 그 진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거든. 알겠죠? 진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 치우고. 자, 봐봐. 일단 우리 교재의 이론서를 12쪽을 보면은 12쪽. 자, 12쪽입니다. 페이지 12쪽 이론서. 페이지 8쪽은 필기 노트인데 좀 이따 같이 볼게요. 필기 노트에 그림 잘 그려놨으니까 요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따 그림 그리면서 같이 탐구해 보자. 자, 그럼 보자. 자, 이론서에 있는 걸 동그라미 치자. 알겠죠? 요건 안 그려도 됩니다. 지금 보면 요거는 동물세포야. 맞죠? 동물. 위에 거가 동물세포고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식물세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공부하실 때 처음에 보면 다 이제 뭐 친구들이 다 어색할 거야. 그러면 한 바퀴 돌리면서 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점선으로 치세요. 요 인입니다. 인. 좀 진한 거 있죠? 인 적어라.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실처럼 나와 있는 거 있죠? 염색질입니다. 염색질.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느냐 하면 여기 보자. 여기 보면은 조면소포체가 있는데, 조면소포체에 보면은 요렇게 점처럼 붙어 있어요. 이 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점이 붙어 있습니다. 요 점이 뭐냐면 리보점이라고 적었어요. 리보점인데 리보점이 붙어 있으면 좀 거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때는 거친 면이라고 배웠어요. 거친 면 소포체인데 변리사 생물에서는 한자를 씁니다. 조면 소포체. 알겠죠? 그래서 거치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뭐다? 리보점이 없죠. 리보점이 없으니까 매끈매끈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걸 뭐라 배웠느냐 하면 매끈면 소포체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변리사 한자 씁니다. 활면 소포체. 그렇죠? 매끈매끈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요거 별표 하나 칠까요? 식물에는 없는데 동물에만 있죠. 자, 동물에만 있는 거. 자, 체크합시다. 편모 리소점입니다. 리보점이 아닙니다. 리소점입니다. 리소점. 그 다음에 중심체. 요런 걸 공부를 다 합니다. 자, 공부합니다. 자, 요렇게 직각으로 나와 있어. 직각. 동그라미 쳐봐. 자, 요거를 우리가 중심체라고 하거든. 중심체인데, 자, 여기 봐봐. 요것도 개념을 좀 잡아 드릴게요. 자, 요거를, 이 전체를 바디라고 하죠. 바디. 몸체자 쓰죠. 중심체죠. 그럼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하나를 중심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할 줄 알겠지? 할 줄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는 중심립이고, 그러면 뭐 요렇게 하면 되겠죠. 중심체는 중심립이 두 개 있죠. 하나, 둘. 이 정도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중심체가 있고, 그 다음에 리소점, 뭐, 동그랗게 생겼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지금은. 그 다음에, 편모 있죠. 편모가 있습니다. 자,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포옥시점도 있네.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다 공부할 거니까 그냥 줄만 끄세요. 줄만 끄고, 이런 단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세포 골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미세소관, 중간 필라멘트를 중간 섬유라고 하고요. 미세 필라멘트를 미세 섬유라고 합니다. 세포 골격은 세 가지가 있어요. 미세 소관, 중간 섬유, 미세 섬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세포 골격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 지금. 자, 그다음 이쪽에 오세요. 이쪽에 오면은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원형질막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세포막입니다. 원형질막은 세포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여 있는 거 있죠? 골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요건 뭐냐면 리보좀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 제가 한 바퀴 돌리면서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봤다는 거야. 요게 바로 뭐냐면 동물세포고, 동물세포의 특징 편모와 리소좀과 중심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봐놓으면 돼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자. 자, 식물. 자, 식물은 똑같아. 동물하고 거의 똑같은데 뭐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봅시다. 핵이 있죠. 핵이 있고 요 점선 뭡니까? 인입니다. 자, 이거 뭐겠어요? 아까 요거다 적을게. 염색질입니다. 염색질 맞죠? 염색질입니다. 염색질. 요거 염색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보좀이 붙어 있죠. 리보좀이 붙어 있으면 거칩니다. 조면소포체. 리보좀이 붙어 있지 않으면 활면소포체입니다. 매끈매끈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 골격은 3개입니다. 뭐가 있었죠? 미세소간, 중간섬유, 미세섬유 요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포막 있고 원형질막이죠. 원형질막 있고 동그랗게 생겼죠. 포옥시좀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봐. 얘가 뭐야? 엄청 크죠? 엽록체. 얘도 엄청 크죠? 액포. 그 다음에 세포벽.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요 3개는 뭐냐면 식물에만 있습니다. 자, 식물에 액포, 엽록체, 세포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뭐 했어요? 얘네들이 원심 분리하면 어디 있어요? 이런 것도 했죠. 세포벽이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록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니? 그랬지. 액포하고 포옥시좀 있었죠. 액포하고 포옥시좀 있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소포체하고 골지체 있었죠. 소포체하고 모여 있습니다. 골지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리보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 얘기 보시면은 금방 제가 얘기했는 거 이거 보면서 봐봐. 이거 보면서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맞죠? 세포벽 다음에 누구야? 하나 빠졌네. 핵이 있죠. 맞죠? 세포벽 다음에 핵이 있고 핵 위에 엽록체 있었죠. 엽록체 위에 미토콘드리아 있었죠. 미토콘드리아 위에 누가 있어서 여기 중요하죠. 액포와 포옥시죠. 액포하고 포옥시좀이 있었고 그거 위에 누가 있느냐면 소포체하고 골지체가 있었죠. 그리고 그거 위에 누가 있느냐면 리보좀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지 않은 뭐 세포 골격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포 분리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애매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는 걸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일단 그림에서는 지금 12쪽에 있는 그 그림을 봤잖아. 그러면 어디 보면 되느냐면 자, 필기노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뭐를 이제 뭐 당연히 고시에 필요한 팁을 가져왔는 거야. 그게 필기노트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림 그리는 게 힘들면 그냥 봐도 돼. 알겠죠? 그냥 그 필기 다 돼 있으니까 그림이 다 되니까 봐도 되고 아니면 같이 그리면서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제가 그 8쪽에 있는 필기노트 8쪽에 있는 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변리사에서도 좋아하죠. 좋아하는 거를 이제 필기를 대부분 해놨어. 자, 보자.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같이 한번 해볼까? 있죠. 핵이야. 핵인데 안쪽에 있지. 안쪽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안쪽에 있는 거는 내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막이죠. 안쪽에 있는 게 내막이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돼요. 요렇게. 여기 재밌죠? 요게 되는데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거를 외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동그라미 치면은 핵막은 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이중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이중막 맞죠? 그 다음 이 핵막을 간통하는 구멍이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핵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핵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핵의 구멍.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요런 얘기 잠깐 해봐도 되죠. 요렇게 보세요. 지금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봐세요. 요렇게 해서 자, 됐죠? 자, 내가 두 개를 그렸는데 재밌죠? 이 외막이죠. 별표. 외막하고 누구랑 연결되느냐 하면 요게 여러분들 뭐냐면 조면 소포체가 외막하고 연결됩니다. 거칠거칠해야 되잖아. 거칠거칠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아까 이거 내가 점처럼 그렸죠. 점. 보이니 혹시? 여기 점이죠. 이 점처럼 보이는데 요걸 확대해서 보면 얘가 뭐가 되느냐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결합 리보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결합 리보좀이죠. 결합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다? 거칠거칠하죠. 그래서 조면 소포체야. 근데 밑에 거는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결합 리보좀을 붙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매끈매끈하거든. 그래서 이걸 할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할면. 그림을 볼 줄 알면 돼. 자, 그리고 요 옆에 누가 있느냐면 요 옆에 보면은 자, 이렇게 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층 구조로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여러분들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자, 골지체가 있죠. 자, 골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림을 또 그려보면 이 정도 해볼까?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뭐냐면 원형질막이니까 세포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있죠. 이런 공간이 뭐냐면 이러한 공간은 세포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세포질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되느냐면 세포 외부에 있으니까 세포 외기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세포 외기질, 세포 내기질, 내기질 또는 세포질이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에서 어떤 얘기 해줄 거냐면 필기 노트 8쪽 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합 리보좀 있잖아, 결합. 자, 빨간 색깔. 결합 리보좀은 뭐냐면 이 리보좀 자체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면 앞으로도 공부 많이 할 건데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리보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소포체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일단 합니다. 요거 괜찮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중간중간에 수송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작을 소자에 주머니 낭자 쓰면 되죠. 작은 주머니. 마찬가지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송하기 때문에 수송낭이라고 해도 되고 작을 소자에 주머니 낭자 써도 되죠. 소낭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봐. 단백질. 자,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왔잖아. 결합 리보좀에서 단백질을 만들었지. 동그라미. 그러면 이 단백질의 운명을 내가 적어준 거야. 필기 노트에. 여기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쉽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면 이게 파워가 있거든. 기억이 오래 가. 그래서 단백질이 요래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이제 내가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줄 거거든. 어떤 정리를 해줄 거냐면 결합 리보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운명. 자, 이제 8쪽에 오면 되죠. 그렇죠? 필기할 거 없죠. 다 적혀 있어. 봐봐. 8쪽을 펴봐봐. 8쪽을 펴보면 결합 리보좀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운명 5가지가 있어요. 자, 5가지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결합 리보좀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은 일단 소포체, 그 1번이죠. 소포체. 소포체에 가서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다? 골지체에 가서 사용될 수 있죠. 그거 다 적혀 있어. 그 다음에 리소좀인데, 이 리소좀은 뭐냐면, 잘 봐. 이 소낭의 일부가 뭐가 될 수 있느냐? 동그라미 쳐봐. 얘죠. 얘네들의 일부가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리소점이 될 수도 있어. 봐봐. 얘네들이 리소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결합 리보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소포체에 가서 사용될 수 있고, 따라오세요. 골지체에 가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다? 그렇지. 이걸 리소점이라고 보면 되죠. 리소점. 리소점에 가서 사용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야? 여기죠. 막이죠. 막에 사용되면 요거를 막단백질을 하면 되고, 요게 만약에 분비되면은 분비단백질이라고 주장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네. 결합 리보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1번 소포체에 가서 사용될 수 있고, 2번 골지체에 가서 사용될 수 있고, 3번 리소점에 가서 사용될 수도 있고, 4번 막단백질로 사용될 수도 있고, 5번 분비단백질로 사용될 수 있는데, 단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지. 결합 리보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다고 확신한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옆에 하나 더 나오죠. 이제 옆에 거 더 설명해 볼게. 자유 리보점이 있어요. 자유 리보점. 그럼 자유로운 거를 그릴게. 봐봐. 이건 결합 리보점이지. 그러면 이거 하나 더 그려볼게. 잘 봐. 어떻게 하는지. 재밌게 그려볼게. 자유롭게 보이지? 쉽게 가. 쉽게. 자유롭잖아. 세포질에 둥둥 떠다녀. 이렇게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는 게 자유롭잖아. 그러면 자유로운 것도 나는 얘기해 주고 싶었어. 봐봐. 얘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가르쳐 볼게. 파랗게 가르쳐 볼게. 요게 지금 뭐냐면 자유리보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야. 그러면 이 단백질의 운명도 제가 정리를 해놨죠. 8쪽에. 필기노트 8쪽에 너무 잘 해놨지. 자, 첫 번째. 이 단백질은 자유리보점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은 그렇지. 바로 그거야. 핵단백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핵단백질. 핵에 사용되지. 핵단백질. 적어라. 1번. 핵단백질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봐. 그냥 그리면 돼. 자, 얘가 뭐냐면, 만약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해봐. 그러면 요게 그림으로 기억해. 미토콘드리아 가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식물이면, 식물은 뭐도 있어? 식물은 엽록체도 있지. 그러면 엽록체에 가서 사용될 수도 있고. 쉽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디 가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면 얘는 포옥시점 적어라. 포옥시점에 가서 사용될 수 있고. 제일 마지막은 뭐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죠. 가만히 있으면 어디야? 여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그냥 화살 표시. 그냥 여기서 사용되면 되잖아.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세포질 단백질 그냥 사용돼도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번호 매겨 줄게. 몇 번? 자유리보점. 8쪽 봐봐. 이제 8쪽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자유리보점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의 운명은 1번, 핵단백질. 2번,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3번, 엽록체 단백질. 4번, 포옥시점 단백질. 5번 세포질 단백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게 놀랍지. 결합 리보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하고 자유 리보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운명은 겹치지 않아요. 재밌지? 재밌다는 거야. 그림으로 기억이 다 끝나고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알겠죠? 그래서 8쪽의 그림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잘 그려놨는지를 알게 되지. 자, 그 다음 하나 더. 진액에 있는 리보점은 70이 아닙니다. 세균은 70이라고 내가 적어줬죠. 진액은 조금 더 무겁습니다. 80S 리보점입니다. 얘도 둥둥 떠다니는 것도 80S입니다. 그래서 필기 노트 보면 제가 정확하게 80S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자, 요 소낭이 요쪽에 융합을 해야 되잖아. 융합을 해야 되는데, 융합할 때 누가 사용되는지는 알고 넘어가자. 칼슘입니다. 칼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이 수송낭이 막에 융합을 할 때 어떠한 이온을 사용하냐고 물어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나트륨입니다. 틀렸겠죠? 나트륨. 나오는 거 알면 돼. 나트륨 아니고
칼슘이다. 칼슘이 융합에 사용된다. 주로 나오는 게 뭐다? 나트륨이다. 나트륨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보니까 뭐 생소한데 이런 거야.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은 예를 들어서 박윤이 가르치잖아. 알지? 박윤이 이 융합을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김영남 변리사가 가르친다. 때 맞아 틀려. 김영남 변리사 뭐 가르쳐? 그 정도는 알자 그래. 상표 가르치지. 그리고 간혹모도 가르친다. 디자인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상표가 메인이고 상표는 김영남.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해봐라. 박윤이 생물인 거 알잖아. 이 뜻이 맞죠? 그 박윤 생물. 김영남은 뭐? 김영남은 영남은 뭐다? 상표. 너무나 쉽죠? 쉽잖아. 김영남을 보면서 생물이라고 대답할 사람 없잖아. 공부가 이와 같아요. 봐봐. 융합하는데 칼슘을 이용한다고. 마치 이게 공부라고. 개까지 공부. 처음은 좀 어색하잖아. 나트륨도 안 돼. 김영남 변리사는 생물 가르치면 안 되잖아. 내가 생물 가르쳐야 되고, 김영남 변리사는 상표를 가르쳐야 되잖아. 똑같아요. 융합은 누가 해야 된다? 융합은 칼슘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잘 알겠지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림 한번 정리해보고 8쪽을 어디 갔어? 8쪽을 정리가 됐지. 자 그러면 앞에 봐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잘 봐. 얘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어. 만약에 이 단백질이 있는데 이 분비 단백질이죠. 분비 단백질. 이제 분비 단백질을 만들어요. 뭐 분비가 되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면역 한번 가르쳐 줄게. 항체라는 게 분비 단백질이거든. 적어라. 항체가 분비 단백질이야. 그러면 이 분비 단백질은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거쳤어? 이 분비 단백질은 차분하게 한번 적어봐. 이거지. 그대로 적으면 돼. 소포체, 수송낭, 골지체, 다시 수송낭,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분비됐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분비. 안 어렵지? 이게 다야. 너무 쉽게 가르치나? 알죠? 이게 다야.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겠죠. 자, 우리 기출문제 잠깐 봅시다. 기출문제 15쪽. 15쪽 안 펴보세요. 오늘 너무 많이 풀어주나? 자, 15쪽. 자, 15쪽 펴봐. 15쪽에,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봐봐. 기출문제, 페이지 15쪽에 몇 번 문제 보면 되느냐면, 자, 2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봐봐. 2017년이니까 최근에 나왔죠. 2017년 변리사 문제. 세포 내에서 합성되어서 그거 줄 거면 되죠. 괜찮았니? 분비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 분비. 눈에 다 들어와요. 맞죠? 다 분비하면서. 분비 항체. 분비 항체죠. 분비 단백질.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정답이지. 이게 다 있어야 돼. 소포체. 자, 3번이 정답이야. 자, 소포체.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알겠죠? 소포체, 수송낭, 골지체, 수송낭, 분비. 거기 보면은 요거만 나와있죠. 소포체, 골지체, 수송낭, 분비. 그래서 몇 번? 3번. 이게 답이다. 자, 그래서 요런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 때 이제 이런 기본 컨셉트를 알고 있어야 되고, 뭐로 시작하면 안 되냐면 절대로 봐봐라. 이 항체를 할 때 절대로 얘네들의 이 단백질의 시발점을 뭐로 잡으면 안 되냐면 얘로 잡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보기가 두 개나 나와요. 1번하고 2번 선지 봐봐. 1번하고 2번 선지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렇지. 핵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틀렸다고. 그래서 핵부터 시작하는 걸 뭐냐면 절대로 핵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이게 이쪽으로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라. 파란 색깔이잖아. 내가 이거 다 빨간 색깔로 그렸지. 알겠죠? 핵 단백질은 절대로 분비가 안 돼. 마찬가지로 문제 계속 낼 수 있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포옥시즘, 세포질, 단백질은 절대로 분비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절대로 분비가 안 된다고 적어주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아니한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골지체가 꼭 들어가야 돼. 소포체 골지체는 메인이기 때문에 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선지 고를 때. 알겠죠? 그래서 일부가 리소좀이 된다고 했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가 리소좀이기 때문에 일부를 고르는 4번 선지를 고르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항상 조금 더 확실한 답을 골라야 돼. 변리사 생물은. 그래서 4번은 왜 안 돼요? 3번이 없으면 4번이 될 수 있겠지. 다시 할게. 3번이 없으면 선지에 3번이 없으면 4번이 될 가능성은 있죠. 순서가 그래 틀린 건 아니잖아. 소포체 있고 봐봐. 소포체 있고 리소좀 있고 그리고 나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3번이 없을 때 생각해야 돼. 3번이 있잖아. 3번 봐봐 다시. 3번이 있죠. 3번이 있으면 3번이 정답이라고. 소포체하고 골지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선지에 뭐가 하나 생략돼 있어. 그것도 알 수 있지. 얘가 생략돼 있지. 알아들었지? 알겠지? 소포체하고 골지체 사이에 수송낭이 생략돼 있지. 생략돼 있다. 그림에서 나오지. 예, 생략돼 있잖아. 맞죠? 있어야 되죠? 소포체, 수송낭, 골지체, 수송낭, 분비. 그런 게 어디에서? 2017년 변리사 기출에서 이게 녹아 있는 거야. 그죠? 녹아 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자, 12쪽에 보면 그 부피하고 면적에 대한 얘기로 잠깐 초대하겠습니다. 요 얘기하고 쉬었다 갈게요. 자, 여러분들 그 밑에 12쪽에 보면 이제 핵의 얘기는 내가 4교시 때 할게요. 4교시 마지막 교시 때 오늘 6시까지 수업하고 마칠 거거든. 6시. 자, 마칠 건데 오늘 OT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교시는 좀 짧게 할게요. 6시까지 하고 마칩니다. 자, 보면 기출 문제도 또 한번 풀어봤고 뭐 하고 쉴 거냐면은 그 이론서 있죠. 이론서는 아직 계속 어디다? 이론서는 12쪽. 그 다음에 필기 노트는 옆으로 와야 돼요. 필기 노트는 9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가져오죠. 자, 먼저 이거부터 읽어볼게. 자, 이론서 한번 읽어볼게. 지름이 원핵 세포의 10배 정도 되는 전형적인 뭐라고 나왔어요? 진핵 세포의 경우에 세포질의 부피 그거 줄 거라. 지름이 10배가 됐는데 세포질의 부피는 원핵 세포의 1000배가 되었어요. 1000배. 그런데 면적은 100배 정도밖에 안 되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진핵 세포는 세포 내의 여러 막성 구조물의 체계인 내막계를 통해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한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 줄을 읽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 이게 한글인데 분명히 이게 한글인데 무슨 말이야? 일단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이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지금 이제 법을 하고 있을 거니까 책을 읽었는데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맞지? 그런 건 많이 이제 나올 겁니다. 한글인데 한글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풀이를 좀 해줄게요. 자, 출발합니다. 자, 필기를 해놨죠. 요 말이야, 실제로. 12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필기를 해줬죠. 자, 이거 이제 세포를 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구 봐봐. 자, 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면적이고, 자, 부피가 있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하나, 중학교 때 하나, 언제 하냐? 구에 대한 면적은 4파이 R제곱, 맞죠? 부피에 대한 거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나옵니다. 맞죠? 요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원핵처럼 아까 전에 원핵의 지름을 1로 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 읽었을 때 10배가 된다고 했잖아. 10배. 10배가 된다. 10배. 봐봐. 10배. 지름이 10배가 된다. 맞잖아. 10배. 그래서 10배로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넣으면 되죠. 자, 넣으면은 그거 내가 다 계산해 왔어. 그래서 뭐냐면 넣으면 4파이가 되고, 자, 부피는 어떻게 돼요? 지름이 이럴 때, 얘 어떻게 돼? 3분의 4, 이제 파이가 되죠. 자, 됐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름이 10배가 되잖아. 지름이 10배가 되면 면적은 어떻게 된다? 넣으면 되죠.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지름은 10배가 됐는데 면적은 100배가 됐다 이 말이죠. 그거 다 적혀 있죠. 우리 이론서에. 이론서에 보면 100배가 되고 얘 얼마 되냐? 3분의 4천 되죠. 맞죠? 10을 넣으면은 3승이니까 4천. 그럼 얘는 얼마 됐어? 부피는 1000이 되지.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좀 할 거냐면, 자, 요렇게 이제 해보면 돼요.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대응할 때, 잘 봐. 지름이 작은 거하고 지름이 큰 게 있는데, 보통 뭘 묻느냐면, 내려오세요. 자, 이걸 묻죠. 부피분의 면적을 묻죠. 물으면은,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 대략 얼마 나오냐? 부피가 1.3 나오죠. 그럼 넣으면 되지. 1.3 넣고, 파이는 어차피 날아가니까, 4.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대략 얼마 나오냐면, 대략 3.1이 나와요. 3.1. 그러니까 얘는 얼마 나오냐?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얼마 나오는데? 동그라미 쳐봐. 얘 대략 얼마냐면, 1333이죠. 그러면 넣으면 되죠. 잘 봐. 1334. 부피죠. 부피 넣고, 면적이죠. 400이죠. 그럼 이제 얼마 나오냐면 얘는 0.3이죠.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거 엄청 쉬운 얘기죠. 우리가 이 부피에 대해서 이 지름이 작으면 부피에 대해서 단면적이야. 단면적이 큰 거예요. 큰 거야. 단면적이 크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물질 교환을 잘해요. 오히려. 잘 들어. 우리가 지름이 작으면은 물질 교환을 잘 할 수 있어요. 단면적이 넓으니까. 내 말 알아들었나? 단면적이 넓으니까. 근데 봐봐. 지름이 커지면 여기 보는 것처럼 부피가 정말 압도적으로 너무 커져. 근데 부피가 커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면적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공식만 넣어도 지금 알 수 있는 거지. 다시 할게. 이 부피에 대해서 이거는 면적이 상당히 크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얘는 뭐냐면 부피에 대해서 면적이 크지 않다라고 해석해야 돼. 면적이 별로 안 커. 그래서 실제로 얘가 뭐가 되느냐면 얘가 적어라.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맞죠? 단면적이 크죠. 얘가 뭐 할 수 있느냐면 저거 물질 교환을 훨씬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름이 작을수록 물질 교환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렇게 그려놨죠. 자, 작게 그렸죠. 작게 그리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물질 교환을 잘 할 수 있는 거야. 맞잖아. 물질 교환 잘해. 그런데 봐. 이게 10이 됐죠. 10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이거를 내가 잘 그려놨어요. 10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졌죠. 세포가. 그러면 아까 내가 12 쪽에서 어떻게 읽었어요? 우선 좋은 얘기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 진핵 두 번째 줄 봐봐. 진핵 세포는 세포 내에 여러 막성 구조물의 체계적인 내막계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한다고 했죠. 아, 중요한 말 하죠. 아, 이거 어떻게 되세요? 원액은 하도 작아서 그냥 물질교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봐봐라. 진핵 같은 경우는 이게 봐봐, 이게. 지름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물질 교환을 그리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이쪽을 잘 못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봐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핵은 어떻게 진화가 됐느냐면 제가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왔잖아. 이제 이해가 될 거라 확신한다. 아, 진핵은 그래서 내막계를 발달시키는 내막계를. 그래서 봐봐. 아까 얘기했죠. 요런 거. 귀엽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그렸는 거.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귀엽게. 이렇게 귀엽게 그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리고, 뭐, 요게, 이렇게 해서 골지체도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포옥시점도 있고, 뭐, 리소점도 있고. 자, 그림 봐봐. 필기 다 돼 있어. 이제 필기 돼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막성 세포 소유관을 발달시키면 그냥 여기에서 뭐 하면 돼? 물질 교환 잘 할 수 있죠. 오케이, 잘 됐고. 물질 교환, 맞죠? 포옥시점. 필기 노트 봐봐. 리소점. 필기 노트 봐봐. 골지체, 맞죠? 여기서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포체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내 말 이해되니? 아, 그래서 뭐냐면,
진핵 같은 경우는 뭐가 발달되느냐 하면 이렇게 막성 세포 소기관이야. 연결되죠. 막성 세포 소기관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 개를 구분한 거 있죠. 진정세균, 고세균, 진핵을 이렇게 쫙 구분했을 때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는 게 누구였어요? 진핵이었죠. 연결되죠. 진핵. 진핵이 막이잖아. 막성. 막성 세포 소기관이 얘는 있는데 얘는 봐봐. 쪼매하잖아. 그 내가 아무것도 안 그렸어 지금. 맞죠? 그래서 얘는 원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적어줬잖아. 막성 세포 소기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작기 때문에 그냥 이 구조에서 그냥 물질 교환하면 되는 거라고. 그 얘기가 적혀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야. 가언. 자, 그러면 제가 요 내용은 여러분과 이제 어떻게 좀 접근할 거냐. 요거는 기출 문제는 아니고 기출 변형인 19쪽 펴 보세요. 19쪽. 이거 기출 말고 기출 펴는 거 아니야. 기출 펴지 말고 어디 펴느냐면 여기 있는 이론서 있죠. 이론서에 어디 펴느냐면 이론서에 19쪽 펴 보세요. 이론서입니다. 기출 문제 말고 요겁니다. 요거 기본 문제 한번 펴 보세요. 기본 문제. 자, 이거 됐나? 기본 문제. 따로 오고 있죠. 기본 문제. 요거. 기출 문제 아닌 거는 여기에 기본 문제가 있어요. 기본 이론서에 보면 이론서에 19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1번부터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미세 동그라미. 미세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거 아까 내가 1등 누구라고 했어? 투가. 4번이 정답이야. 바로 끝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투가가 1등.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2번 봐봐. 2번에 보면 자, 이렇게 했어요. 자, 2번 문제 참 괜찮아요. 참신하죠. 말과 개미의 세포는 매우 작으며 평균적으로 크기가 비슷하다. 단지 자, 말의 세포 수가 더 많은 것뿐이다 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줄 거세요. 자, 이렇게 세포의 크기가 작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작으면 봐봐. 세포의 크기가 작으면 앞에 보세요. 이 문제야 그냥. 세포의 크기가 작으면 어떠한 이점이 있다고 했지? 부피에 대해서 면적이 커져서 물질 교환을 잘한다. 그걸 찾으면 되겠지. 괜찮았니? 자, 몇 번 있어? 2번 봐봐. 작은 세포는 큰 세포보다 이거죠. 작은 세포는 큰 세포 여기 있죠. 큰 세포보다 밑에 내려와. 괜찮았니? 부피당. 세포 부피당. 표면적. 단면적이죠. 단면적이 뭐한다? 크죠. 3.2. 커가지고 하나 더 적어. 옆에다가 물질 교환을 잘해요. 알겠죠? 그래서 세포가 크기가 작으면 물질 교환을 잘하는데 잘 들으세요. 진핵은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라고 또 물을 수 있어요. 내막계를 발달시켰어. 막성 세포 소기관을 발달시켜서 이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 정도로 알면 돼. 다 연결되죠, 이제? 다 연결된다. 뭐 이런 수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이론서 지금 이론서에 있는 19쪽입니다. 기출 문제 말고 2번입니다. 2번에 대한 근거 자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뭐 했느냐면 전체적으로 동물이죠. 자, 동물. 자, 뭐 했는지 또 알아야 되니까. 요거 했죠. 전체적인 동물과 식물 세포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운명에 대해서 봤고, 기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세포가 커지는 거하고 작아지는 거에 대한 컨셉을 잡으면서 기본에서 나왔는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가 깃들어 있구나를 느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교시는 이제 진핵에 대해서 이제 강론입니다. 강론. 그래서 오늘 몇 개를 좀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핵부터 시작해서 오늘 조면소포체, 할면소포체, 골지체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3교시 오늘 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갑시다. 시작.